1640년 5월 30일 화가 루벤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3. 그는 무려 3,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상당수는 거작이라 불릴 만한 작품들입니다. 이 놀라운 생산력의 비결은 다름 아닌 그림 공방이었습니다. 유능한 조수와 제자들을 두고 주문받은 그림을 공동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거죠. 물론 루벤스 본인도 참여했고 루벤스가 얼마나 많이 개입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가끔 루벤스 작품은 제자들이 다 만드는 거라면서 하며 미심쩍어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를 초대하여 스스로 일필휘지의 솜씨를 발휘해서 황홀한 침묵을 끌어내는 이벤트를 종종 펼쳐 보였다죠. 이렇듯 천재적인 그림 실력에 더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화력도 출중했고 어려서 귀족 부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귀족들의 문화와 기호를 몸으로 체득했으며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까지 능통해 외교관으로 활약할 정도에다가 기업 같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명문가라면 내 그림 한 점쯤은 들여놓으셔야지요 하면서 귀족들을 꼬드기는 마케팅 능력까지 지닌 사람이라면 전세계 나라 두어 개를 구했구나 싶은 탐복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는 제가 어릴 적 가장 먼저 이름을 외웠던 서양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미켈란젤로보다 전 루벤스를 먼저 알았고 그가 세계 최고의 화가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프란다스의 개 때문이었죠. 화가를 꿈꾸던 우유 배달 소년 네로가 그리도 보고 싶어 했던 그림, 파트라시와 함께 얼어 죽어가면서 새벽빛에 비친 그림을 보며 눈물겹게 감동하던 그 순간을 동화책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모릅니다. 그때 네로가 봤던 그림은 성모의 승천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영화 프란다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안트베르펜, 영어로 앤트워프 주민들은 네로와 파트라슈를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란다스의 개는 영국 작가 위다가 영어로 쓴 소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못 잊은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성모의 승천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울먹울먹 쳐다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동심의 세계와는 좀 차원 다른 이야기. 2018년 7월 벨기에 미술관장 12명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이렇게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옛 거장들이 그린 영화의 벌거벗은 몸들을 당신들은 부적절한 공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벨기에 최고의 거장의 예술 작품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거부당하고 있단 말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예술적인 성격이나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누드물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 하에 인간의 몸을 생생히 그렸던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의 걸작들을 페이스북에서 잘랐던 겁니다. 루벤스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은 풍만한 여자와 근육질의 남자로 그득합니다. 우리 눈에 익은 그리스 신화나 성경 속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 태반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삼손과 데릴라, 황금 사과를 든 파리스 앞에 세 명의 여신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장면 등등 하여간 사람의 몸을 무척 좋아했고 인체를 깊이 연구한 것이 분명한 화가였죠. 그런데 얼마 전 사법농단, 즉 재판 개입, 판사에 대한 외압 등 행동으로 구속됐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루벤스의 그림을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그림은 시몬과 페로란 그림이었죠. 로마 시대 죄를 짓고 굶겨 죽이는 아사형을 선고받은 아버지를 위해 막 아이를 낳은 딸이 감옥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젖을 먹였고 그 효심에 감동한 재판관들이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내용을 그린 겁니다. 임종훈의 얘기는 에로틱해 보이는 이 그림이 사실은 효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다.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취지였겠죠. 그런데 루벤스는 이 그림을 2번 그렸습니다. 1612년의 그림은 시몬과 페로의 전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얼굴은 어둡고 절박하고 육체의 표현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30년에 그린 그림은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17세기에도 외설이란 비난을 받았죠. 더욱이 53세 루벤스는 37년 연하 16세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건 당신들이 그린 거 아니냐는 엄청난 비난이 일었고 이후 루벤스는 시골로 내려가 셋째 딸뻘의 아내와 함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도 5씩이나 낳으면서 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두 번째 시몬과 페로의 경우 딸의 효도라는 주제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투영해 버린 느낌이 듭니다. 임정원 전 판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진실입니다. 루벤스가 한국에서 또 한 번의 화제를 낳았던 것은 한복 입은 남자로 알려진 그림 때문입니다. 상투를 틀고 망건의 한복을 갖춰 입은 듯한 루벤스의 그림은 당시 조선인이 유럽을 방문했고 루벤스의 모델이 됐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서 노예가 됐다가 유럽까지 흘러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설이 유력하게 돌았죠.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16년 네덜란드 위트레이트 대학교 테이스 베스트스테인 교수는 루벤스의 그림에 원화라할 중국 상인의 초상화를 발표합니다. 1600년 네덜란드 배를 타고 유럽에 왔던 최초의 중국인이었죠. 다른 화가가 그린 이 중국 상인의 초상화를 보고 루벤스가 옮겨 그린 것이라는 게 베스트스테인 교수의 설명이었죠. 17세기 유럽에 살았던 조선인을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적 근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처음 알았던 화가 루벤스의 기일에 이런저런 루벤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